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8월 19일 월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죠. 문재인 그리고 김정숙 부부를 소환을 하기 위한 1차 간문을 내일 뚫습니다. 자, 소환을 하고 나서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제3자 뇌물죄가 특가법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아주 중죄입니다. 중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소환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까지도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소환을 하는 게 먼저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말씀을 지난 주말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환하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소환을 해야죠.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이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 스스로 밝혔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전주지검에서 소환 통보가 왔다. 그런데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내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빨리 내일 임종석이 소환이 됩니다. 전주지검으로 불려갑니다.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 이상직이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그 자리를 꿰차는 대신에 문다혜, 서창호 부부를 태국 이주하는데 도움을 주고 거기서 2억 원 플러스 알파를 제공을 했다. 자, 그런 혐의죠.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죄입니다. 지금 그 전주지검 형사 3부인데 거기서 9명 형사 3부 검사 전원을 투입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형사 3부에서 내일 임종석을 부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근데 보통 이런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검찰 안에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가지만 임종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외에도 임종석은 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 사건은 2017년 말에 청와대에서 비공식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그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확인할 예정인데 뻔합니다. 저도 뭐 청와대 출입을 해서 또 관련 책도 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 대통령의 사람식이라는 이 책을 제가 썼죠. 그래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비서실장이고 그 인사위원회 참석 멤버들은 일단 인사 추천을 하는 인사수석비서관 그리고 검증을 그때 했던 민정수석비서관 또 그 실무진들 비서관 밑에 또 행정관 그리고 총무비서관이 이 간사 역할 비슷하게 참석을 하죠. 자, 그래서 장관급 아니면 중요한 공기관 인사를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죠. 그 형식을 띠는데 이 중진공 이상직을 중진공으로 임명할 때는 원포인트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딱 이상직만을 위한 회의가 열렸던 거죠. 2017년 말에. 그리고 이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죠.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그 회의를 소집을 했느냐. 뭐 혼자 할 수는 없겠죠. 비서실장이. 아마도가 아니고 분명히 이 회의 소집은 원포인트 인사를 위한 회의 소집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이 앉히라고 했느냐. 이미 이상직과 다 밀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밀약.
그때 이미 2017년 말에 문다혜 부부는 무슨 일이 있었든지 막 집을 정리를 합니다. 서로 부부간에 정려를 해서 집을 막 매각을 하죠. 이제 외국으로 가기 위한 무슨 의문에 있었는지 외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바로 준비하는 시점에 문재인이 임종석에게 지시를 해서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리고 이상직을 중진국 이사장직에 앉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직후에 이듬해 2018년 초에 2018년에 중진국 이사장 자리에 이제 이상직이 올라가고 그 같은 해 이상직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젯 여기에 문재인의 사위였던 서창호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서 거의 일도 안 하고 월 1,000만 원 정도씩 받았죠. 집값까지, 월세까지 합해서. 그래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미 입건을 했습니다. 그 회의 참석자죠. 그리고 청와대 인사라인 사람들을 불러서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이런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그 위에 회의를 주재했던 임종석을 부른 것이죠. 그러면 임종석 다음은 문재인이 되는 겁니다. 서창호 씨 같은 경우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다. 그래서 이 설립 초기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 이것을 두고 그 이스타 항공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게 당시 그 시점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그리고 서창호 씨의 항공사 채용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때 곽상도 의원이 이걸 본격적으로 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을 했는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고발장을 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막았었다는 소문이 계속 있죠. 자,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 9월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때 조현옥 그 인사수석을 비롯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 또 주영훈 경호처장도 동거래가 있었죠. 문다에 있었죠. 경호처장이 아니고 경호처 직원이 그런 그 의혹으로 경호처장도 불렀고 당시 중기부 장관, 차관 다 불러서 수사를 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났지만은 전주지검에서 계속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형사사무 9명을 다 투입을 해서 했고 이제 임종석을 내일 소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은 또 특히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계좌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비서실장까지 불렀으니 이제 마무리는 문재인 부부 소환이겠죠. 문재인 부부 소환을 하는데 소환을 해서 일단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다른 처리 방안을 찾을 것인지 이것 외에도 문재인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나중에 같이 다 합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김정숙 배우자 김정숙도 여기에는 같이 연루가 돼 있고 일종의 공범 비슷하게 돼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만약에 기소가 되면 공범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도 동거래가 딸 문다혜 씨와 좀 불분명한 동거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숙 씨도 여러 가지 타지마할 이런 것도 수사를 하고 있고 감봉권 특활비, 샤넬 의상 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진짜 다 파헤치려면은 특검을 하든지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하든지 문재인 김정숙 부부 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또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어느 선까지 나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검찰총장이 바뀌죠. 9월 달에 검찰총장이 바뀌면은 이 문재인 김정숙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뇌물죄로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이 곧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를 차지한
이재명, 김정숙 부부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미 수원지검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죠. 그래서 조만간 또 소환이 될 텐데, 문재인, 김정숙, 그리고 이재명, 김혜경 이 부부가 쌍으로 소환되는 모습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